한 도시의 오래된 골목, 계절이 천천히 저무는 저녁 무렵. 그곳에 나이든 여인이 한 명 살고 있었다. 이름은 언니였다. 그녀는 이름보다 관계로 불렸고 삶의 중심보다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제는 늙었고 일찍 남편을 떠나보낸 후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아왔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동생이었다. 오랜만이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서로를 잘 몰랐다. 아니, 어쩌면 너무 잘 알기에 더 멀어졌는지도 몰랐다. 동생은 문득 언니를 찾아오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두 여인의 아주 오랜만에 재회가 시작된다. 동생은 언니보다 훨씬 세련되고 현실적이다. 젊은 시절부터 치열하게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온 사람. 결혼도 일찍 했고 아이들도 키웠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을 챙기며 살아온 이다. 그에 비해 언니는 다소 낡았고 세상에 둔하다. 그녀는 늘 누군가의 뒤에서 조용히 삶을 받아들여 왔다. 동생이 집에 도착하고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한다. 처음엔 안부를 묻고 날씨를 이야기하고 과거를 더듬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수많은 말이 숨어 있다. 둘은 마치 바둑이라도 두는 듯 상대의 말끝을 견제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놓는다. 그것이 저녁의 게임이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은 미묘한 감정의 물결로 출렁이는 한판 승부. 대화가 이어질수록 과거의 그림자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언니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강한 억압을 받으며 자랐다. 어머니는 늘 침묵했으며 언니는 가정을 지키는 소녀가 되어야 했다. 반면 동생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어릴 적 언니의 그림자 뒤에 숨어 세상을 관찰했고 자라서는 언니와는 정반대의 삶을 택했다. 언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택했고 동생은 자기 몫을 챙기며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세월은 그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동생은 자녀들과 멀어졌고 남편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그녀는 돈과 성취는 가졌지만 마음 한편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니 역시 조용한 삶을 살았지만 누구 하나 그를 돌아보지 않았고 고독은 그녀를 깊은 우물처럼 삼켜버렸다. 그들은 마주 앉아 서로의 삶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인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몰래 나누어 주던 따뜻한 고구마의 맛, 아버지의 큰 그림자 아래에서 숨죽이던 밤, 이불 속에서 몰래 울던 기억. 그리고 서로를 의지했으나 끝내 말로 확인하지 못했던 사랑. 동생은 언니의 집에서 며칠 머문다. 둘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밥을 짓고 나무를 정리하고 차를 마신다. 그 일상은 소소하지만 하나하나가 오랜 시간의 틈을 메우는 제사와도 같았다. 삶의 허기가 아니라 감정의 허기를 채우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끝은 다가온다. 동생은 다시 돌아가야 하고 언니는 그 자리에 남는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말을 건네지는 않는다. 그저 조용한 저녁 무렵 창밖의 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한숨을 나눈다. 그것이 그들만의 화해였다. 어떤 말보다도 진한 이해. 동생이 떠난 후 언니는 혼자 남는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다. 여전히 늙고 병들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따뜻하다. 그녀는 지난 밤을 떠올리며 삶이란 결국 조용한 저녁의 게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서로를 너무 늦게 알아보는 일이더라도 그 시간이 있어 다행이라고. 그리고 언니는 천천히 창문을 열고 찬 바람을 맞는다. 그 바람 속에서 동생의 말 없는 사랑을 느낀다.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진다는 것을.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잔잔하지만
오래도록 울림이 남는 순간. 일부, 저녁이라는 시간, 인생이라는 무대의 마지막 조명. 저녁의 게임은 단순한 가족 소설이 아니다. 이 작품은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조용한 막이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켜지는 조명을 따라가는 이야기다. 한 사람의 전 생애가 한 조용한 골목길 저녁 속으로 서서히 녹아드는 순간, 오정희는 그 찰나를 포착한다. 이 소설에서 저녁은 단순한 하루의 시간대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저물 무렵을 의미한다. 게임이란 단어와 함께 쓰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우리가 살아낸 삶 자체를 하나의 긴 게임에 비유한다. 낮 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혹은 어머니로 살아가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그 게임이 끝나고 모든 관계가 풀린 저녁 무렵,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언니는 바로 그 시간대에 놓인 인물이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항상 조용했고 자기 욕망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무언의 침묵 속엔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었다. 오정희는 이 언니라는 인물을 통해 그동안 한국 문학 속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노년 여성의 고요하지만 진한 정서를 끌어낸다. 동생은 그런 언니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 적극적이고 더 세속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해왔다. 그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경제적 삶을 일구며 사회 안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가족 관계가 느슨해지고 외로움이 마음을 스미는 어느 저녁, 그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건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나온 인생을 거슬러 되짚기 위한 순례이자 자매라는 인연을 통해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는 귀향이었다. 이 두 여인의 조우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두 개의 인생이 부딪히는 저녁의 한판이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지난 수십 년이 담겨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이 작품은 결국 저녁의 게임이란 제목처럼 인생의 말미에서야 비로소 진짜 나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2부, 여성이라는 자리, 이름 없는 존재들의 서글픈 위대함. 저녁의 게임 속 자매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낸 이들이다. 언니는 침묵하는 여성의 전형이었다. 가부장적 가정에서 희생적이고 책임감 있는 여성으로 자라며 자기 욕망을 억눌러야 했던 사람. 그녀는 항상 집안의 균형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불만을 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언니였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삶에는 깊은 고독이 있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지 않았고 그녀도 자신의 삶을 자랑하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조용히 그렇게 살아왔다. 동생은 다르다. 그녀는 보다 현대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자립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해왔으며 사회와의 접점을 넓게 가지고 살아온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 역시 외롭다. 가족과의 거리, 자기 삶의 공허함, 점점 무너지는 몸과 감정 속에서 그녀도 결국 외톨이가 되어간다. 이 자매는 결국 같은 자리에 선다. 여성이라는 자리, 그 이름 없는 자리 위에서 서로를 다시 알아본다. 어릴 적엔 언니가 커 보였고 동생은 작았다. 언니는 모든 걸 감쌌고 동생은 모든 걸 빠져나갔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보니 그들이 결국 같은 언덕에 올라 있었다. 오정희는 이 자매를 통해 여성의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던진다. 가정과 사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아온 이들의 삶, 그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늙어가며 맞이하는 정체성의 균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롭게 얻는 이해와 용서의 가능성. 저녁의 게임은 그 점에서 여성 해방이나 여성주의를 소리 높여 외치지 않는다. 대신
말없이 살아온 여성들의